양자역학에서 입자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생성과 소멸까지 다루진 못하였죠. 때문에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하기에 용이한 양자장론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자장론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부가적인 입자들의 생성과 소멸이 무한히 반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양자장론만으론 이 무한한 사건들 중 유의미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추려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장론 안에서 입자의 움직임을 다루는 디렉 방정식과 파인만의 경로적부는 이보다 먼저 발견된 무한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이 무한한 사건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꼭 앞의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전 물리학의 전자기 이론은 전자가 자체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같은 전하를 지닌 두 전자가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이 전자기장을 통해 서로에게 전기적 반발력을 행사하며 산란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이는 쿨롱 법칙을 통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 더 자세히는 전자 양전자와 광자의 생성과 소멸을 다루는 양자전기역학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양자장론의 틀 위에 세워진 양자전기역학은 전자기장을 전자의 주변에 한해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양자전기역학에 의하면 전자기장은 전 우주에 걸쳐 펼쳐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전자기장에서 들뜬 부분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빛 알갱이인 것이죠. 고전 전자기 이론의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의 움직임은 주변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여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를 생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자전기역학은 이 변화된 전자기장을 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자기장에서 들뜬 이 광자는 또 다른 장인 전자장의 들뜸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전자장의 들뜸을 우리는 새로이 생성된 전자 혹은 기존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역이되었다고 부르는 것이죠. 즉, 양자전기역학이 다루는 두 전자의 산란은 전자가 전자기장의 들뜸을 유도하여 새로운 광자를 만들고 이 광자를 통해 자신의 운동량 일부를 상대 전자로 전달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복잡한 방정식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우리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잘생긴 리처드 파인만은 그의 낙서를 통해 이 방정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 부르죠. 우리에겐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지만 모든 물리학자, 물리학도들을 열광케 했던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읽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세로축은 아래에서 위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공간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실제 거리와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두 전자는 서로 광자, 즉 운동량을 교환하며 서로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상호작용하며 산란되는 두 전자를 나타낸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의 실제 모습을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방정식을 도표로 간단히 풀어 나타낸 것으로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은 모두 방정식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두 전자가 산란되는 여러 사건들 중 가장 단순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 실제 전자 간 상호작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양자장론 안에선 두 전자가 산란되는 동일한 결과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은 무한히 많죠. 이 말인즉 방정식은 더욱 복잡하고 길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인만 다이어그램의 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전자는
그림과 같이 단일 광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2개 혹은 그 이상의 광자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광자들의 일부는 이동하는 과정 중 전자 양전자 쌍이 될 수도 있으며 한 개의 전자가 광자를 방출 및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복잡한 방정식들을 거치지 않고 단 몇 개의 선들로 쉽게 표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모든 경우의 수를 쉽게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 한들 우리가 전자의 산란을 계산하기 위해 무한한 경우의 수를 모두 그려가며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다 완벽한 양자장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 무한을 꼭 지워야만 했죠.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는 수학과 물리학엔 섭동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섭동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답을 얻기 위해 계산하는 과정 중 풀기 어려운 방정식에 직면하게 되면 필요만큼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방정식으로 대처하여 쉽게 계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의 지구 궤도, 지구에서 발사되어지는 우주선의 궤도,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의 궤도, 이 외에 기타 지구와 관련된 여러 과학적 계산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구를 완전한 구로 놓고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구가 정말 완전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구는 빠르게 회전하는 자전 속도에 의해 적도 부분의 반지름이 자전축 쪽 반지름에 비해 약 21km 정도 더 긴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남극은 빙하의 무게에 의해 북극에 비해 수미터 주저앉아 있으며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수많은 산과 계곡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지구는 완전한 구의 형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문제들의 답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자전축과 적도 부분의 반지름 차이 21km는 인간의 기준에선 크게 느껴질진 몰라도 지구 입장에선 반지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0.3%에 해당하는 수치에 불과하니까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와 관련된 과학적 문제들을 다룰 땐 대부분 지구를 완전한 구로 놓고서 계산하여 근사치를 구하게 됩니다. 양자전기 역학도 이 섭동이론을 이용하면 입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한한 사건들 중 유의미한 사건을 이끌어내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을 통해 자연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전자의 산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호작용은 가장 단순한 방법인 하나의 광자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은 앞선 상호작용보다 전자를 산란시키는데 덜 기여하게 되죠. 파인만 다이어그램의 진가는 여기에서도 발휘됩니다.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너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다이어그램 안에서 두 전자가 하나의 광자를 주고받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수에서 정점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발생 확률은 100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하자고 정한 것이 아니라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계산의 결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이어그램에서 3개의 정점을 갖는 경우는 없기에 4개의 정점을 갖는 사건은 1%의 1%, 즉 0.01%의 확률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은 정점을 지닌 복잡한 다이어그램은 한없이 더 적은 확률을 지닌다는 것이 되겠죠. 즉, 가장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전체 확률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지니며 이보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한없이 적은 확률을 지닐 것이고 이는 섭동 이론에 의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파악하기 쉬울 정도로 어느 사건이 기여도가 높은지 단순히 연결점을 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리학자들이 열광할 만하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기본 4대 힘 중 전자기력에 대한 완벽한 이론인 양자전기역학이 완성된 것일까요? 아쉽게도 아직 우리 앞엔 마지막 무한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도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